안녕하십니까. 수학교육학자 김정현입니다.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 확률과 통계, 확률 단원에 있는 확률의 독립과 종소, 그리고 확률의 독립 시행을 가지고 연과 중단원 마무리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교학사 확률과 통계 교재 71쪽부터 72쪽까지 해당하는 내용으로 1번부터 8번까지 문제 해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제가 단원에 대해서는 이제 독립과 종속이라고 했지만 이전에 조건부 확률, 곱셈 정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정리할 수 있으면 개념 정리를 먼저 한 후에 그 다음에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여러분께서 이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죄송합니다. 사건의 독립과 종속 그리고 사건의 독립 그리고 독립시행의 확률에 대해서도 개념 정리는 해드릴 예정이니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71쪽에 있는 문제 1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기본 문제 1번입니다. 오른쪽 표는 어느 리조트의 객실 보유 현황을 조사한 것이고요. 이 리조트의 객실 가운데 임으로 선택한 한 개가 콘도형일 때 5인 정원의 객실일 확률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일단은 뭔가 이 문장 잘 보시면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냐면 이 조트의 객실 가운데 임의로 선택한 한 개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콘도형이랍니다. 콘도형. 그러니까 선택했는데 콘도형이다라는 사건을 A라고 했을 때 그 A에 대한 확률을 PA라고 쓸 수가 있고 5인 정원의 객실 일대를 사건 B라고 봤을 때 그거에 따르는 확률을 PB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뭘까를 계산하는 건데 일단 조건부 확률의 의미부터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조건부 확률. 조건부 확률은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 어떤 일이 먼저 일어난 다음에 그 내용 중 뭐가 있는지를 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호를 굳이 쓰면 요렇게 쓰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누가 주인공이냐죠. 주인공은 A입니다. 그럼 이 의미는 뭐냐? 사건 B가 일어난다는 전제 하에 A가 일어날 확률이고 이것을 수식으로 쓰면 어떻게 됐었냐면 P B분의 PA와 B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을 조건부 확률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면 이제 교과서를 보셨을 때 여러분들이 좀 더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62쪽을 봐주시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중간 부분에요. 사건 A가 일어났다고 가정할 때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사건 A가 일어났을 때의 사건 B의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고 이것을 기호로 PB바 A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읽은 문장은 또 이렇게 되어 있대요.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이때 우리가 알아야 될 주인공은 B가 되고 이 B에 따르기 때문에 먼저 A가 일어나는 전제 하에 그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라고 해서 요렇게 씁니다. 결과적으로는 PA와 PB는 다른 값을 가질 것이므로 결과적으로는 값이 다릅니다. 값이 다르고 우리가 이제 계산을 했을 때는 뭐 집합으로 이제 개념을 살펴보는 경우가 있죠. 집합을 굳이 살펴보면 여기 A와 B가 어떤 이런 집합에 벤 다이어그램이 있다고 하면 B가 있는데 그 중에 A도 일어나는 경우죠. 이 경우고
B 바 A 같은 경우에도 한번 보면 A가 일어나는데 그 중에 B도 같이 일어나는 경우 이렇게 계산하셔야 여러분이 이 문제를 풀기에 수월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콘도형이다 라는 것만 집중하면 이거 전체 일단 다 더해야 될 것 같죠? 더하면 110입니다. 이거를 합계라고 굳이 쓸게요. 110이고 그럼 여기에 지금 사건 A에 대한 확률은 얼마냐? 110분의 아니죠. 죄송합니다. 여기도 합해야 되죠. 호텔형도 합합니다. 네. 40인가요? 그러면 이 둘을 합한 150분의 혼도형만 해당하는 110이 될 거니까 15분의 11이 PA가 될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콘도형인 사건에 대해서 확률을 계산하면 15분의 11이 되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그 중에 5인 정원의 객실의 확률을 구하는 것은 콘도형이면서 5인이니까 콘도형이면서 5인이니까 150분의 60이 해당되므로 5분의 2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결과적으로 문제 잘 보면 혼도형 1대 5인이니까 P B바 A를 구하는 계산이 되고 이 P바 A를 계산하는 과정은 PA분의 PA와 B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니까 결국 밑에 PA 15분의 11분의 위에 5분의 2 해서 약분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번분수 계산법에 의해 11분의 6이 된다는 결과를 얻습니다. 이 부분이 조건부 확률에서 얻어진 결과입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를 달리 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뭐 굳이 변형을 해보자라고 하면 리조트의 객실 가운데 임의로 선택한 이제 한 개가 호텔형이에요. 근데 그 중에 2인 정원의 객실의 확률을 구하는 문제. 이러면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호텔형입니다. 그러면 호텔형이라는 사건을 A라고 두었을 때 그에 따르는 확률은 150분의 40이 될 겁니다. 근데 2인 정원의 객실의 확률을 구하는 것. 그러니까 2인만 있었으면 이제 B가 될 텐데 조건부잖아요. 그러면 A이면서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집합에서 교집합이라고 하는 동시 사건을 따져야 하고 그 동시 사건을 따졌을 때는 전체 150분의 호텔형 2인 28 요렇게 계산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조건부 확률에 맞는 식을 쓰시면 그에 따르는 또 문제가 해결되니까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문제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문제 2번입니다. 크기와 모양이 같은 감귤맛 초콜릿 5개, 녹차맛 초콜릿 3개가 있고요. 이 중에서 차례대로 2개의 초콜릿을 먹을 때 2개 모두 감귤맛 초콜릿일 확률입니다. 어떻게 구할까요?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편할 것 같아요. 이게 감귤 맛이고 녹차 맛이어서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쉽게 생각하면 흰 돌 3개 있고요. 지금 제가 뭐 초록색으로 그리고 있지만 검은 돌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차례대로 2개의 바둑돌을 꺼낼 때 2개 모두 감귤 맛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흰 돌에 비유하면 요렇게 된다는 거죠. 맞나요? 맞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따질 거냐면 여기 첫 번째라고 하고요. 두 번째라고 하겠습니다. 이러면 우리가 첫 번째에 일어나는 경우를 봤을 때
전체 뭐 이거 일어나는 경우는 너무 당연해요. 8분의 5요. 너무 당연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감귤 초콜릿을 하나 먹었어요. 먹고 나서 두 번째를 봤더니 또 감귤이에요. 그러면 이제 몇 개가 남은 상태냐? 일곱 개가 남은 상태고 그 중에 감귤 맛 초콜릿인 확률이니까 첫 번째를 전제하고 두 번째잖아요. 네, 일단 7분의 4가 됩니다. 그럼 잘 보세요. 감귤 맛 초콜릿이 첫 번째 나온다. 요것을 A라고 두면 두 번째라는 의미는 얘를 B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일어나는 경우를 전제로 B가 일어나는 확률이라고 할 수 있나요? 다시 첫 번째에 감귤맛 초콜릿을 먹었어요. 먹고 나서 남은 개수 7개를 가지고 두 번째에 또 한 번 감귤맛 초콜릿을 얻을 확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먹는다라고 했으니까 먹는 걸로 할게요. 그러면 7개 중에 지금 남은 게 감귤맛 초콜릿 4개와 녹차맛 초콜릿 3개인데 그 중에 해당되는 사건은 감귤맛 초콜릿인 경우니까 결국에 조건부 확률을 써서 P, B바 A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그 값이 7분의 4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곱셈 정리라는 것을 이용해서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P, A P, B 요렇게 쓰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쓰고 싶어요. 동시에 일어난다라고 했으면 우리가 그냥 개인적으로 아, 동시야? 이렇게 쓸 텐데 이렇게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였을까요? 네, 두 개의 사건은 독립일 때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독립일 수는 없어요. 확률이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즉, 첫 번째에 감귤맛 초콜릿을 먹고 두 번째에 따로 독립적으로 성립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나오는 경우는 사건의 종속이고 그 종속에 따라서 우리는 조건부 확률을 써야 하는데 조건부 확률에서 PA와 얘를 구했으니까 지금 다시 얘라고 했던 거는 P, B바 A를 구했으니까 어디에 지금 붙이면 좋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쓰거든요. A, B를 쓰고 A 쪽에 해당하면 어느 한 곳에는 B가 전제가 될 거고 반대로 A, B 이렇게 있으면 누가 이제 전제냐라는 거죠. A를 전제로 했었을 때는 이렇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구한 이 PA와 PB바 A는 아래에 있는 후자 내용이기 때문에 PA와 PB바 A를 곱한 값이 이 문제의 답이 되고 그 답을 구하면 지금 8분의 5와 7분의 4니까 약분을 해서 14분의 5라는 값을 얻는다가 이 문제의 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문제 변형을 또 한다면 이런 거죠. 아까 제가 흰돌 바둑돌 얘기도 했습니다만 뭐 감귤맛 초콜릿이라고 정해놓은 것을 녹차 맛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오는 확률. 아니면 첫 번째는 녹차를 골랐는데 두 번째는 감귤 맛을 고를 확률.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오니까요. 여러분이 한번 그냥 이렇게 풀 수 있구나. 문제를 이렇게 바꿀 수 있구나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두고 문제를 해결해 보시기를 권해 봅니다. 다음 세 번째. 여기서는 좀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오죠. 바로 독립입니다. 두 사건 A, B가 서로 독립이다를 밑줄 긋고 저는 별표 하나를 치겠습니다. 조건을 읽지 않으면 이 문제 풀기 힘들어요. 여기서 제가 얘기했던 건 앞서 2번에서 해결했던 문제와 동일한데요.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A와 B 그리고 B 이렇게 되어 있는 것과 PA와 PB 바 A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확률의 곱셈 정리라고 이야기를 붙였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리라고 생각하는데요. 곱셈 공식이라고 하기보다 곱셈 정리라고 하는 게 더 문맥에서는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어떤 일이 터지냐면 독립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의 독립은 영향을 서로 안 받아요. 그러니까 두 사건 A와 B가 있는데 A, B 어떠한 영향을 받지 않을 때입니다. 그 교과서에서 문제 중에 양궁에 관련해서 문제가 하나 있었을 겁니다. 10점을 쏠 확률에 대해서 두 선수가 각각 0.9, 0.8을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 0.9, 0.8에 대해서 막 이런 얘기도 해요. 아니, 10점을 맞으면 그 다음 선수가 선 10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부담감 때문에 확률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는 쏜다의 경우만 보는 것이지 막 심리적인 그런 막 압박감이나 이런 걸 보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쏜 그 결과값만 보고 독립인지 아닌지를 판별하게 되는데 이때 A와 B가 독립이라면 우리는 이런 경우가 먼저 성립합니다. B가 먼저 일어난다는 전제 하에 A가 일어날 확률은 A가 일어날 확률과 동일합니다가 먼저 뜨고 여기도 마찬가지 B가 A면 P, B가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먼저 꺼내게 되는데 이때 위에와 아래를 잘 보면 이 조건부 확률에서 전제 조건이 없어진다는 의미가 되고 이로써 확률의 곱셈 정리에서도 P, A, B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P, A와 P, B를 곱한 것과 같다는 것으로서 독립일 때 확률의 곱셈 정리 이렇게 부릅니다. 뭐일 때? 두 사건이 독립일 때 확률의 곱셈 정리. 좀 이름은 길지만 독립이었을 때 어떤 식이 먼저 나오는지를 알아야 그 다음에 이 내용이 접근된다는 것을 알면 그 다음의 문제는 금방 이제 해결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3번 문제를 다시 한번 가면 A와 B가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너무 간단하게 우리는 해결이 되고 P, A, B를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독립이기 때문에 각각 곱하면 되니까 5분의 3과 6분의 5 계산을 하면 2분의 1 이렇게 약분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죠. 그래서 이제 독립인 사건에서 곱셈 정리는 이렇게 해결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몇 분 지났을까요? 네. 이제 뭐 새로운 개념이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아마 새로운 개념이 나오면 뒤에 6번이 한번 있을 건데 그거는 6번에서 설명을 하고 지금은 문제풀이에 좀 더 집중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본 문제 4번입니다. 어떤 영화에 대해 관람 여부를 조사했더니 남학생 16명 중에 6명, 여학생 18명 중 12명이 이 영화를 관람했답니다. 일단 뭔가 난 표로 정리를 좀 하는 게 깔끔해 보여요. 그러면 하세요. 표로 저는 정리하겠습니다. 남학생이고 여학생입니다. 그랬을 때 남학생은 16명 중에 6명이니까 6명이 봤다면 10명은 안 봤다는 얘기가 되고 여학생은 12명이 봤으니까 6명이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16명이고 18명이니까 34명이 돼야 되는 게 맞고 이 상태에서 이제 문제를 푸는 거죠. 34명의 학생 중에서 임의로 선택한 한 명이 영화를 보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이때 음, 보지 않은 학생이었을 때 그 학생이 여학생이랍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야지 좀 더 괜찮을까요? 제 생각에는
영화를 보지 않았다라는 이 문장이 좀 그래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영화를 봤다라는 것은 그 사건일 건데 영화를 보지 않았다라는 사건은 뭔가 여사건 같아요. 이해가 되시는지요? 그러니까 영화를 봤다라는 주장을 하고 싶은 거는 어떤 사건 A라고 했었을 때 영화를 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경우는 그의 여사건일 거라고요. 그러면 영화를 보았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계산을 처음 해볼게요. 봤다니까 이렇게 봤다예요. 지금 몇 명 중에 34명 중에 6 더하기 12 하면 18이 될 텐데 이 18까지 계산을 하면 약분하면 17분의 9가 될 거고요. 여기까지는 되겠죠? 그리고 여학생을 보지 않은 학생이었는데 그 학생이 여학생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봤다만 지금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얘예요. 예, 얘예요. 안 본 학생 따져야 됩니다. 얼마? 네. 34분의 16이 될 거고 17분의 8이 될 겁니다. 요렇게까지 일단 뭐 적어 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문제는 여학생입니다. 여학생. 그럼 또 여학생일 때 그럼 뭐 생각해보면 남학생일 때도 있잖아요. 그냥 계산해보는 거예요. 여학생 B, 남학생 B, 여학생은 한번 이렇게 잡아볼게요. 저는. 예, 이렇게 잡는 이유는 좀 이따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지금 당황스러워한 이유는 아까 좀 실수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아까 편집점 막 찾고 막 이랬는데 아, 지금 다시 한번 적어보는 중입니다. 일단은 영화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여학생인 경우니까 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를 찾는 거예요. 영화를 보지 않았는데 그 학생이 여학생입니다. 그러면 안 봤으니까 얘잖아요, 지금. 응. 34분의 6이 될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얘는 17분의 3이 될 거고 뭔가 남학생도 그냥 한번 해볼게요. 남학생도 요렇게 그냥 잡아볼게. 그러면 34분의 남학생이니까 이제 10이 될 거고 17분의 5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동의를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 문장에서 이 영화를 보지 않은 학생이 여학생이면 여학생이면 이렇게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안 본 사람인데 그 중에 여학생입니다. 조건부 확률이죠. 그러면 PA 여사건 분의 PA 여사건과 B의 여사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계산하는 거니까 밑에 P의 여사건은 우리가 음 17분의 8이라는 거를 알고요. A의 여사건과 B의 여사건 여기에 해당하는 거니까 17분의 3이 될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8분의 3인가요? 네, 요렇게 계산이 될 거다. 어, 자, 그러면 이제 얘기해 주시죠. 왜 이렇게 나열한 겁니까? 나열한 이유는요. 보았다, 보지 않았다에 대한 의미 파악 때문이었습니다. 아까 제가 막 이제 설명을 어떻게 했었냐면, 보지 않은 거 그냥 계산해봐야지. 그 다음에 여학생 계산해봐야지. 계산을 했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답을 구했는지 답이 달라가지고, 예, 지금 막 경우를 다 적어봤어요. 근데 적어보니 보이는 거죠.
지금 영화를 봤다, 보지 않았다, 뭔가 이분법적인 얘기를 하고 있고, 여학생, 남학생도 지금 이분법적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여사건으로 했었을 때 바로 대체가 되는 문제로 해결할 수가 있는 부분이었죠. 그래서 이제 밑에 있는 B의 여사건과 A의 여사건에 대해서 조건부 확률을 사용을 했고, 그에 따른 결과가 이렇게 얻어졌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역시 확률은 말이 어려워요. 물 좀 마시겠습니다. 내일이 제가 지금 촬영하는 시각이 8월 30일 23시 41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어, 내일부터 비 소식이 있답니다. 어, 안전에 유의하십시오. 장마는 장마는 아닌데 뭔가 그 기상학 이게 그 이제 홈페이지라고 해야 될까요? 그 윈디 홈페이지를 보니까 되게 자세하게 나오더라고요. 그 경로나 이런 것들이 어디가 좀 많이 오고 이런 게 색깔로도 이제 표시가 되고 뭐 그렇긴 한데 내일부터는 조금 비가 많이 올 거라고 하는데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다음 규칙에 따라 점수를 얻는 시행을 합니다. 지금 가와 나 이렇게 두 개의 조건이 되어 있고요. 한 번 던져서 나온 눈의 수가 5 이상이라면 눈의 수의 4배를 점수로 갖는다라는 게 첫 번째 규칙이고, 한 번 던져 나온 눈의 수가 5보다 작으면 한 번 더 던지고 나온 수의 2배를 곱해 점수를 단다. 두 번째 조건이었습니다. 시행의 결과로 얻은 점수가 20점 이상입니다. 주사위를 한 번만 던졌답니다. 일단 뭔가 일대라고 되어 있는 걸 봐서 얘 사건 A라고 볼래요. 그 다음에 주사위 한 번만 던졌다 B라고 보겠습니다. 뭔가 주사위를 막 두 번, 세 번 이렇게 한 건 아닌 것 같아서 한 번이니까 뭔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생각을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주사위를 한 번 던져서 나온 눈의 수가 4에 해당해요. 5 또는 6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눈의 수의 4배를 점수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미 점수는 20점이 이상이 돼요. 그러면 동시에 일어나는 거 바로 계산될까요? 네. 한 번만 던진 거니까 20점 이상이 되는 거는 5, 6 둘 다 되고, 그러면 이 상태에서 한 번 던지니까 6분의 5, 6 나올 확률 네, 두 개. 이러면 3분의 1이 가에 대한 조건의 확률일 겁니다. 요렇게. 그런데 나조건을 보면 한 번 던져 나온 눈의 수가 4이고 한 번 던져 나왔을 때 왜냐면 5보다 작으면 한 번 더 던진답니다. 근데 한 번 더 던졌는데 그때 나오는 눈의 수 두 개를 곱해요. 그러면 이걸 이렇게 해볼까요? 첫 번째가 4가 나왔어요. 4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뭐를 곱해야 20이 될까요? 점수가 20점이 돼야 되니까 5겠죠? 그리고 6이겠죠? 3이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3이었을 때 6 되나요? 안 돼요. 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첫 번째는 무조건 4가 나와야 돼요. 두 번째를 보니까 5 또는 6이 나와야 점수가 20점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 결과물이 이렇게 혹시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한 번 던져 나온 눈의 수가 4이고
한 번 더 던져서 나온 눈의 수가 5 또는 6이면 점수는 20점 이상이니까 뭔가 20점 이상인 건 알겠어. 근데 한 번만 던진 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6분의 1과 6분의 2 이렇게 계산이 될 테니까 결국에 18분의 1이 될 거다. 요렇게 계산이 하나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조건부 확률을 이렇게 쓸 거예요. P바 A. 한 번만 던진다 그랬으니까. 근데 얘는 우리가 알다시피 PA 분의 A와 B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고 아래를 잘 보면 아래를 잘 보면 A와 B 동시에 일어날 확률과 A와 B의 여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계산한 다음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요거를 이제 우리가 하우 세계 조건이라고 얘기하는 베이즈 정리인데요. 여러 상황에서 이제 얘기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상황이 해당이 될 건데 베이즈 정리를 어떻게 보면 이제 대학교 때 배우는 내용이기는 해요. 근데 좀 더 이야기를 해주면 이론적인 부분이 이렇습니다. 사전 확률과 새로운 근거를 결합해서 사후 확률을 계산하는 수학적 도구라고 베이지 정리는 설명하고 있고요. 사전 확률과 사후 확률의 관계를 나타내서 결국에 사전 확률로부터 사후 확률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계산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베이지 정리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고요. 결국에 3분의 1과 18분의 1. 죄송합니다. 이거를 잉크 유지를 해야지 그 다음에 얘가 요렇게 될 것 같고 잘 써지죠? 죄송합니다. 갑자기 왜 나가졌는지 모르겠지만 요렇게 되면 3분의 1과 18분의 1 분의 3분의 1이 되니까 계산하면 이제 7분의 6이 얻어진다가 이 문제의 내용입니다. 근데 베이즈 정리가 되게 어려워요. 저도 되게 어렵게 느꼈었거든요. 베이지 정리가 이제 수학과를 가는 친구들이라면 수리 통계학이라는 이야기를 듣는데 그때 좀 어렵게 배웠었어요. 그리고 베이지 정리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되게 복잡한 조건부 확률들이 4, 5, 3개까지 들어가서 계산을 하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은 아래 PA에 대한 사건을 아래 이렇게 볼 수 있는가를 살펴보는 거니까요. 아래 부분은 제가 중요하다고 따로 표시를 해 두겠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면 5번 문제도 해결이 될 것 같고요. 6번 가겠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요. 어떤 학생은 탁구 경기에서 서비스를 합니다. 이거 서브가 아니죠, 참고로. 예. 탁구는 서비스라는 표현을 쓰고요. 서브를 넣는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테니스에서 사용을 합니다. 실제로 서비스 포인트라고 해서 이제 지금과 같은 이 상황에서 받는 사람이 탁구공을 받아서 다른 코트에 넘기지 못했을 때가 이제 서비스 포인트라고 얘기를 하죠. 테니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서브 포인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문제에서. 자, 어쨌든 저는 이제 올바르게 표기하기 위해서 서브라는 단어보다는 서비스를 쓰겠습니다. 그러면 이 학생이 서비스를 성공할 확률이 10분의 9랍니다. 10번 중에 9번은 성공할 확률이고요. 3번의 서브를 할 때 2번 이상 성공할 확률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전형적인 독립시행입니다. 독립시행.
이때 얘기하는 독립시행은요. 예를 들겠습니다. 주사위를 한 개 던집니다. 근데 한 개를 던지는데 몇 번 던지는지도 얘기를 해야 돼요. 네 번 던진다고 하겠습니다. 나온 눈이 음, 나온 눈을 6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6이 두 번 나올 확률을 구하는 문제라고 하면 계산해야 돼요. 나온다,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안 나온다.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안 나오고, 안 나오고, 나오고, 나오고가 성립돼요. 근데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어요. 뭐냐면, 나온다라는 확률을요. 6분의 1이죠. 얘 6분의 1입니다. 얘는 안 나오니까 이제 6분의 5가 될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나오는 확률은 6분의 1이고 안 나올 확률은 6분의 5가 되면서 밑에도 계산하면 이제 6분의 1, 6분의 1, 6분의 5가 x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곱해지면 얘네 하나씩 계산했을 때는 어떤 값이 나오면 그 다 더해야 돼요. 그죠? 어차피 더해야 되는데 얼마나 더하겠냐. 근데 이것도 너무 쉬운 문제예요. 네 개가 있어요. 이렇게 첫 번째, 두 번, 자, 이렇게 써볼게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러면 지금 동그라미 개수를 봤을 때 몇 개? 네, 두 개. 두 개는 아무 위치에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x죠. 그러니까 우리는 동그라미만 생각해 보자고요. 동그라미만. 그러면 네 개 중에 두 개가 될 확률을 구하는데 이때 6분의 1을 제곱하고 있었고 6분의 5의 제곱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문제를 바꿔서 세 번 나온다면 네, 4 컨비네이션 3의 6분의 1의 세제곱 6분의 5의 1제곱 이렇게 될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독립시행이라는 것을 쓸 때는 n번 시행했는데 그중에 r번이 해당하는 수고 그거에 따르는 확률 나온 확률 나온 횟수 안 나올 확률에 안 나온 횟수를 계산하시면 얘가 독립시행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해결되는 문제죠. 두 번 이상이라는 단어에 주목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세 번을 썼어요.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해서 됐고 됐고 안 됐을 때 뭐 등등등 있겠죠? 안 되고 되고 되고가 있는데 또 뭐가 있냐? 되고 되고 되고가 있어요. 왜? 두 번 이상 성공이니까 세 번도 돼요. 그러면 이 상황을 기준으로 문제를 보겠습니다. 된다. 10분의 9, 10분의 9, 10분의 1. 이 상황이니까 결국에 두 번 성공할 확률은 세 번 중에 두 번을 합니다. 얼마? 10분의 9의 제곱, 10분의 1의 1제곱. 이렇게 될 거고, 아래 얘는 한 번이죠. 3 컨비네이션 3에 10분의 9의 세제곱 요렇게 될 겁니다. 얘 확률 구하는 문제입니다. 결과적으로 1000분의죠? 1000분의 3 컨비네이션 2하면 3 컨비네이션 1과 같으니까 3 9의 제곱 81 요렇게 하나 나올 거고 밑에 1000분의 9를 3번 곱하면 729인가요? 예, 729. 그러면 3 곱하기 80이라면 243이 될 테니까 둘이 더합시다. 얼마? 그냥 제가
암산까지 해볼 수 있으면 해보겠는데, 해볼까? 갑자기 도전의식이 생기네요. 2, 7, 9. 오, 꽤 많은 것 같은데요? 1000분의 972가 되고, 4로 돼 보여요. 4로 되면 250분의 243 나올 겁니다. 얘가 이 문제의 확률입니다. 너무 힘들어요. 마시던 물을 다 마셨기 때문에 목도 이제 아껴야 되는데, 자, 계속 가보죠. 심화 문제 7번입니다. 심화 문제 7번과 심화 문제 8번은 어떻게 푸는지만 얘기하고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이 문제도 조금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문제인데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는 불량품입니다. 어떤 디스플레이 회사 A, B 두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총 생산량을 차지하는 비율은 A 공장이 70%, B 공장이 30%이고 불량품이 생산되는 비율은 A 공장이 0.1%, B 공장이 0.2%입니다. 두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 중 임의로 한 개를 꺼냈더니 불량품입니다. 그러면 A 공장에서 생산되는 거 0.3, 죄송합니다. 0.7, B 공장 0.3, 불량품 0.1, 0.2랍니다. 그렇다면, 근데 얘는 지금 퍼센트잖아. 퍼센트면 0.1이 아니고 0.001입니다. 여기는 0.00이에요. 근데 A에서 어쨌든 생산을 하는데 불량품도 생산되는 거니까 결국에 A와 E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계산하셔야 되고요. 요렇게 계산될 겁니다. 얼마? 0.0007. 그 다음 B도 마찬가지. B랑 불량품 요렇게 계산되면 0.3 곱하기 0.002가 되니까 0.0006 요렇게가 불량품을 선택할 확률입니다. 그 다음에 A 공장에서 생산된답니다. 불량품이요. 불량품을 E라고 잡았습니다. 거기에 A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는 문제. 그러면 P2분의 PA와 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구하는 거니까 이 E는 A 생산에서 불량품 나오고 비생산에서 불량품 나온 거 분의 A와 E 이렇게 되는 경우이니까 0.0007 더하기 0.0006분의 0.0007 이러면 13분의 7이 될 거다. 답 안 구한다 그랬는데 답까지 구해버렸습니다. 예, 불량품을 주목해 주십시오. 예, 이렇게 해결이 된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8번입니다. 얘는요, 문제를 아주 잘 보셔야 됩니다. 배반이 뭐였죠? 배반. 네.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0입니다. 라는 지칭이죠. 집합으로 굳이 얘기하면 A와 B의 교집합은 공집합입니다. 라는 의미가 되는데, 일단 배반 사건이면 이니까 얘가 일단 가정 부분입니다. 가정이에요. 결론. 두 사건은 서로 독립이다. 독립이다는
조건부 확률을 썼더니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가 독립이었죠? 한 번 더.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조건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했으므로 각 사건의 곱사건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A 교집합 B가 0이다 라고 하는 배반 사건을 가정하고 있고,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조건에 PA가 0보다 크고 PB도 0보다 크다라는 점 때문에 PA와 PB는 0보다 크니까 0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은 기정사실화입니다. 그러면 둘이 같다고 할 수 있나요? 아니요, 안 되지. 교집합,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A와 B 동시에 일어나는 확률이 0이라고 하는 부분이 밑에 성립하는 것 때문에 얘는 얘도 동시이잖아요. 근데 얘는 0보다 크다니까 위에 가정한 것과 달라진 명제의 모순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인 명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그와 계산을 했을 때 독립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진짜 오래 찍었네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이제 공통수학 2로 넘어가면서 거기에서 영상을 한 35분 정도 찍고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시계를 바라볼 수가 없었던 상황이라. 근데 확실한 건 그 1학년 친구들보다는 굉장히 많이 찍은 건 분명해 보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여러분께 정리를 했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